아키텍처 어떤 느낌인지 느낌만 한번 가볍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해봤고요. 크게 세 개의 역할로 나눠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브로드캐스트 앱에서 사용하는 그 스트리머 권한, 그리고 스트리머 앱 이런 역할이 있고요. 다음 시청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머를 도와주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등급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라이브 방송을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스트리머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브로드캐스트 앱이 존재하고 있고요. 스트리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고 종료할 수 있고 시청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자 등급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소비하는 일반 사용자입니다. 주요 권한은 라이브 방송 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방송 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청자 앱은 기존에 운영 중인 쇼핑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라이브 방송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이 페이지 내에서 상품 구매, 결제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설계가 되었고요. 다음 매니저 등급입니다. 매니저 등급은 라이브 방송을 뒤에서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합니다. 주요 권한은 이렇게 판매 상품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공지사항, FAQ, 회원 차단 이런 권한들을 가집니다. 이 매니저 기능은 기존 관리자 페이지에 라이브 방송 관리 화면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스트리머, 뷰어, 매니저 이렇게 세 개의 등급이 있고 세 개의 역할이 있고 세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다르게 설계를 진행했다는 거. 이 외에도 다양한 스택들이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설명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큰 그림만 제가 설명해 보고 싶어서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 쪽은 스트리머 앱, 그다음 시청자 앱, 그다음 매니저 앱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 중인 쇼핑몰 서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했죠. ELB가 있고 EC2 인스턴스 서버가 있고 REST API 서버입니다. 서버 트래픽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서 신규로 추가했고요. API 게이트웨이로 API를 분산하기 위한 API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영상 스트리밍을 담당하는 IVS 스트리밍이고요. 그리고 채팅을 담당하는 IVS 챗 부분입니다.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그 오로라 DB 사용하고 있고요. 또 분산 처리를 위해서 다이나모 DB를 사용하고 있고요. 캐시 같은 것들은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백업은 S3에 하고 백업된 영상을 클라우드 프론트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그림을 기준으로 좀 이따가 설명을 하는데 사용할 거고요. 자, 다음.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시청자 페이지입니다. 시청자 페이지를 기준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목표가 뭐였냐면 핵심 목표, 기존 운영 중인 쇼핑몰의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추가한다. 동시 시청자 수 10,000명에도 안정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서버, 라이브 방송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결제까지 가능한 기능, 이 핵심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트래픽 분산과 이벤트 처리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브로드캐스트 앱이 있고 매니저 웹이 있고 시청자 웹 앱이 있습니다. 각각 특징을 보면 브로드캐스트 앱은 스트리머 혼자 사용합니다. 한 명이 API를 사용해봤자 몇 건 안 되겠죠. 그래서 API 호출수가 매우 적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앱은 기존의 API 구조 그대로 호출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다음 매니저 웹, 여기도 트래픽은 매우 적습니다. 소수의 매니저만 사용하는 운영 도구입니다. API 호출수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 웹도 기존 관리자 API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시청자 웹 같은 경우에 최대 10,000명이 동시 접속을 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역할에 비해 많죠. 트래픽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트래픽 분산과 이벤트 처리를 핵심 대상으로 삼아서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서버에 부담이 없을 것 같은 기능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API를 활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API 호출수가 많을 것 같은 기능들, 이런 것들은 API 게이트웨이와 다이나모DB를 이용해서 별도의 API로 분리를 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대량 트래픽 수용에 특화가 되어 있고 제가 관리하는 서버가 아니라서 스케일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다이나모DB는 서버레스 NoSQL입니다. 읽기 성능이 특히 우수합니다. 이 다이나모DB는 저의 메인 DB는 아니고, 만약에 이 데이터를 잃으면 안 되지만 데이터를 잃어도 크리티컬하지 않은 데이터들만 이렇게 담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기존 쇼핑몰 API는 결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결제에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외부로 빼서 트래픽을 분산시킨다라는 거, 이게 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봤고요. 다시 시청자 페이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API 호출이 많을 것 같은 기능이 뭔가요? 시청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요청이 많겠죠. 10,000개의 토큰을 생성해내야 되고요. 토큰 생성 API, 공지사항, 판매 중인 제품을 호출하는 API, FAQ 정보를 호출하는 API, 시청자 수를 표시해주는 API. 시청자 페이지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호출이 많을 걸 예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브로드캐스트 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리머 한 명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 앱에서 사용하는 API의 트래픽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래서 자체 API를 활용해도 충분하다. 그 매니저 웹부터 볼까요? 매니저 웹에는 일단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소수의 매니저, 두세 명이서 API를 호출해봤자 굉장히 적은 숫자겠죠. 그래서 이건 트래픽 걱정 없이 개발하면 된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관리자 API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시청자 페이지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일단 시청자 페이지는 목표로 삼은 게 일단 10,000명의 시청자가 접속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치죠. FAQ 정보를 보기 위해서 클릭하고 FAQ API를 호출한다. 이것도 시청자 수 10,000명이 10,000번을 클릭할 수도 있다. 트래픽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청자 웹에서 호출하는 이 API들은 최대한 좀 분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트래픽 분산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시청자 앱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에 이 페이지를 접근할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라이브 방송 1번 방에 접속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아닌 저희 API를 사용해서 일단 룸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1번 방이 존재하는 방인지 라이브 중인 방인지 이 라이브 방송 방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API고요. 여기서 확인이 되면 토큰 검증을 하고 IVS 챗 토큰을 생성해주고 기타 정보들, 인증 정보 관련된 데이터들을 내려줍니다. 이건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초기 정보도 저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초기 정보가 뭐냐면, 자, 이 방송 첫 진입 시 제목 표시해 줘야 되고요. 공지사항 띄워 줘야 되고요. 지금 판매 중인 상품이 있나 없나 확인해 줘야 되고요. 이 초기에 접근했을 때 이 API를 호출해서 제목, 공지사항, 판매 상품 리스트, 채팅 온오프 이런 정보들 최초에 받아와서 세팅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청자가 FAQ 클릭합니다.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로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FAQ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공지사항을 보기 위해서 공지사항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로 뺀 API를 호출해서 공지사항 정보를 보내줍니다. 판매 중인 상품 정보가 있습니다. 판매 중인 상품 정보를 보기 위해서 클릭할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쇼핑몰 API가 아닌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이벤트 관련된 건데요. IVS와 IVS 챗에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IVS에서는 타임드 메타데이터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의 특정 시점에 맞춰서 메타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IVS 채팅에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각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고요. 이 이벤트들의 사용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제목, 이 제목은 바뀔 수 있는 정보죠. 매니저가 방송 제목을 바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니저가 제목을 바꿀 경우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시청자 페이지에는 그 이벤트 리스너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제목을 바꿉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니저가 다음 상품을 등록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상품을 변경합니다. 일단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빨리 볼까요? 방송 제목 업데이트 이벤트, 공지사항 한 줄 업데이트, 나우 상품 업데이트, 그리고 FAQ 등록 수정 이벤트가 있고 판매 중 상품 요약 이벤트가 있네요. 자, 요 아이콘. 그리고 채팅 온오프 이벤트가 있고 방송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가 있고 방송 종료를 알리는 이벤트가 있고 구매 완료 메시지를 알려주는 이벤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이 어렵네요. 다시. 방송 시작부터 매니저의 상품 등록 그리고 시청자의 참여 과정을 예상 시나리오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먼저 브로드캐스트 앱이 있고 시청자 웹이 있고 자, 매니저 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작은 브로드캐스트 앱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방송을 생성하는 API를 호출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요청하는 사람이 스트리머인지 먼저 토큰 검증을 하고요. 스트리머가 맞으면 자, 우리 메인 데이터베이스 오로라 DB 가서 1번 방을 만듭니다. 관련 데이터를 다시 전달해 주고요. API 게이트웨이로 호출해서 IVS 채팅 토큰을 생성합니다. 자, API 게이트웨이로 와서 IVS 채팅 토큰 만들고 라이브 방송 관련된 정보를 받고요. 여기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SDK를 이용해서 영상을 송출합니다. IVS 스트리밍 송출 그리고 IVS 채팅 참여를 합니다. 여기는 영상, 여기는 IVS 채팅. 뿅. 자, 이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트 앱에서 방송이 시작되고 다음 매니저 웹입니다. 매니저가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리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서 상품을 노출할 수도 있고 노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추가를 할 경우 자, 매니저 웹에서 상품 등록 API를 호출했습니다. 매니저 앱은 이쪽으로 호출을 했고요. 상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정보를 또 다이나모 DB에 저장합니다.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방송 세팅이 다 되었고 시청자가 접속을 합니다. 자, 시청자가 접속을 하면
아까 전에 잠시 봤었죠. 자, 여기서 라이브 방송 룸 상세 정보 불러오는 API, 그다음에 IVS 챗 토큰을 생성하는 API 게이트웨이에서 호출하는 API, 그리고 라이브 방송 초기 정보를 가져오는 또 API 게이트웨이의 API를 호출해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트리머가 방송을 하고 있고 이 채팅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배송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매니저가 답변을 해줘야겠죠. 매니저 앱에서 이 FAQ라는 기능인데 관리자가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보이게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답변이 잘 보이도록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스트리머는 열심히 상품을 소개하고 있고 시청자와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A라는 상품 판매가 끝나고 다음 B라는 상품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또 매니저가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게 지금 메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음 상품 메인에 띄울 때 이 버튼을 이용해서 Now 체크를 해주면 얘가 메인 상품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품 Now 클릭했을 경우 이벤트가 발생됩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냐? 자, 여기 이벤트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Now 상품 오픈 이펙트 효과가 있고요. Now 상품을 업데이트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펙트 효과는 새 상품이 등록됐습니다 하면서 크게 띄워주는 그런 이벤트 표시고요. 그 Now 상품 이벤트는 상품의 내용이 담긴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를 받아서 이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럴 때 타임드 메타데이터 챗 이벤트를 사용하고요. 보면 제가 타임드 메타데이터 챗 이벤트 두 개 한 쌍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뭘 기준으로 만들어야 될지 잘 몰랐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두 개 다 준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IVS 챗 이벤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iOS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 타임드 메타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어서 사용 불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어서 거의 저희 서비스에서는 IVS 챗 이벤트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새 상품이 올라왔고 이제 시청자가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하기 진행을 하겠죠. 구매하기 버튼 눌러서 이 화면이고요. 자, 옵션을 선택하고 구매, 결제 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매가 완료되면 또 구매 완료 이벤트가 발송이 됩니다. 구매 완료 이벤트, 챗 이벤트로 보내주고 있고요. 홍길동님께서 제주 감귤 5kg 한 개를 구매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보내주면 여기 채팅창에 모두가 볼 수 있게 홍길동님이 무슨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모두에게 노출이 되는 그런 채팅 메시지가 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트래픽이 많은 곳은 트래픽 분산을 위한 설계를 했고요. 원래 서버에는 쇼핑몰 결제 시스템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실시간 적용을 위한 이벤트들을 사용했고 아주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 시청자 수 1만 명을 무리 없이 잘 감당해냈습니다. 쇼핑몰 결제도 문제없이 잘 처리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최적화 작업들이 많은데요. 이게 하나의 영상으로 다 담기 힘들어서 아쉽네요. 아쉽다기보다도 만드는 게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개발하고 실제 운영까지 하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화이팅! 자, 끝내겠습니다.